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요즘 클럽하우스라는 어플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의 다른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소통 방식과는 다르게 동시에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어플이 뭘 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아는 지인에게 초대장을 받아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낯설다고 해야 될까요? 첫인상이 굉장히 낯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작성자가 어떤 내용을 올리고 나면 팔로워들이 그걸 보고 뭐 댓글로 소통을 하는 정도, 유튜버가 어떤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나면 혹은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할 때도 팔로워들이나 구독자들은 일방적으로 듣는 청취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댓글을 다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1차원적이죠. 일방적이고. 근데 이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소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들, 유명한 사람들과도 대화하듯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방을 개설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 어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가 거기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에 들어온 사람이 발언권을 가지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했을 때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방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면 절대 말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모더레이터, 방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지목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 방에 있는 대화에서 단 한마디도 못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발언권을 만약에 얻지 못한다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단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직은 아이폰으로만 이 앱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중고 매물을 많이 찾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이 앱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초대장을 받기 위해서 또 중고나라나 당근을 통해서 발품을 파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클럽하우스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그림을 게시를 했는데 댓글에 혹시 초대장 줄 수 있느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 뭐 좀 약간 기현상 같기도 해요. 일단은 리스너와 그런 리스너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모더레이터, 방장,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100명에 있는 방이 있을 때 발언권을 얻지 못한다면 10명이 대화를 하고 90명은 듣기만 해야 되는 뭐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사람들 심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대화에 나도 끼고 싶어.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녹음도 하고 영상도 제작을 하고 촬영도 하고 있지만 실제 제 성격은 그렇게 앞에 나서는 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어플은 저랑은 굉장히 맞지 않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서 이제 이방 저방 기웃기웃 거렸는데, 그림과 관련된 제목의 방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소통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들어오는 족족 발언권을 다 줘요. 그래서 뭐랄까 아직은 초창기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따뜻하게 받아주는 분위기였어요. 들어가면 바로 인사를 걸어주시고 뭐 자기소개를 뭐 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자기소개를 하고 통소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최근 일주일 정도 이 앱을 하면서 뭐랄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 그다음에 그 이외의 사람들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그 방 안에 뭐 이모티콘 디자이너, 웹툰,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 작가, 스토리보드 작가, 광고 대행사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를 들었을 때 뭐랄까
저도 되게 느끼는 바가 좀 많았는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마추어 분들이 들었을 때는 느낌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좀 좋았고요. 또 다른 어떤 방은 프리랜서 작가님이 만든 방이었는데 시골에서 이제 외주를 하시나 봐요. 근데 불을 떼어놓고 그냥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모닥불이 타닥타닥하는 타는 소리만 들으면서 다들 그냥 작업에 열중하는 거예요. 신기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작가들의 방이라든지 그런 방 같은 경우는 자기 작업에 대한 세계관을 설명하거나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게 필요하다거나, 또 어떤 방은 이모티콘 제작자라든지 자기만의 작업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뭐 그런 경험들, 소송을 갖다가 승소했던 경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는데,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달리 이미지가 전혀 없고 음성으로만 해야 하는 소통 방식이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피로함을 좀 느꼈어요. 대화로만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1차원적인 방식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금방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라이브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서는 방을 만들어낸 사람이 청취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과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클럽하우스는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표현의 한계,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화가 약간 혼선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어요.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서로 되게 예의를 많이 지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이제 계속 겹치는 거죠. 굉장히 난잡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그 방에서 어떤 한 사람만 깽판을 친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난리를 치고 이상한 잡음을 내고 한다면은 그 방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그 방이 이렇게 해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굉장히 평화롭고 소통의 장이 열려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클럽하우스에 아직 수익 구조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단순히 배너를 통한 광고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갈 건지, 그렇다면 사용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거를 노출을 시킬 건지, 또 다른 어떤 구독형이라든지 그런 수익 창출에 대한 방법에 따라서도 이 앱에 대한 인기라든지 이런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지수 같아요. 반짝하고 사그라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평소에 자기가 동경하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어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좋아하는 작품의 작가님이 한 방에 있었을 때 뭔가 모를 반가움, 그런 게 있었고, 저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셨던 분이 같이 있었을 때 그 동질감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일단은 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 많은 도움, 그런 경험에 대한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언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필요에 의해서만 접속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이제 몇몇 방들을 보면은 팔로워, 구독자를 서로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방들도 있고, 성대모사라든지 노래라든지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들은 딱히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느꼈던 경험은 이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싸 기질이 다분한 성격인데 인싸들의 모임에 들어가려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클럽하우스라는 이 어플에 대한 관심이나 인기가 단발성으로 그칠지 아니면 다른 고객층에게까지 더 퍼질 수 있는 경험이 생길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클럽하우스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이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보는 영상을 이번에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클럽하우스가 어떤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